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특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2022학년도 외국고등학교 국내대학 선발대학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2022학년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해마다 변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22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없었던 대학들이 전형의 변화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선발 인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있었던 대학들이 선발 인원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외국고등학교, 해외고등학교 선발대학과 선발 인원, 선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2023, 2024학년도에 다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해외고등학교 학생들,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국내 대학과 전형이 어디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국내 입시는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있고, 정시 안에서도 학생부 교과나 종합 지역인재 전형들이 있습니다. 보통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전형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특히 수시 전형에서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3년이나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갖추시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경우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들이 재외국민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전형으로 학생들이 많이 원서 지원을 합격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또는 어학특기자 전형과 같은 실기 실적 전형, 또는 일부는 정시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정시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거의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원서 지원하는 전형 또는 적합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했었던 수상 경력이나 봉사나 리더십이나 기타 등등의 요소들을 반영해 준다는 점이 유리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지 GPA 성적만으로 대학을 간다, 그것만을 평가한다 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GPA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A, B, C, D라고 하는 성취도 평가의 A라는 점이 국내 내신 등급, 환산 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도 평가 A라고 하는 것은 국내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1등급과 3등급 정도의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 또 인서울 하려면 대부분 1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교과 성적을 요구한다고 본다면 결국은 교과 성적만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능 최저가 결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해외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외국고 선발대학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 이후에 다음 시간부터는 전형별로 외국고 학생들이 어떻게 합격이 되어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고 선발 인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주요 대학 중에서 첫 번째로 보시는 장면은 서울대에서 중앙대까지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인원은 82
12명을 선발해요. 서울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가 없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12년 특례에서. 자, 82명은 서울대 전체 인원 중에서 2.3%에 해당이 되고 이 중에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약 75명 정도 됩니다. 이 75명은 재외국민 전형에서 12년 특례 전기와 후기를 모두 합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인원으로 선발되어지는 인원이 5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학생들 중에서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대 82명 중에 재외국민 75명에 해당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재외국민 전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다 라고 했었을 때 약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5명이 합격이 되어졌고요. 수능으로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2명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의 선발 인원이 473명. 이것은 전체 비율 중에서 11.6%. 이 중에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387명 정도가 재외국민 전형, 3년이나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실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비율이 85명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있어서 연세대학교는 매우 유리한 대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논술 전형으로 1명을 합격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4명, 전체 비율 중에서 6.9%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312명이에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0명, 학생부 종합 특기자 논술 전형 0명이고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이 수능 정시로 2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고 졸업자에게 고려대학교는 불리해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없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인 경우에만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고 고교 추천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학우부 수형이라든가 계열 적합성 모든 전형들이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계열 적합성과 특기자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는 507명 중에서 507명,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 507명, 비율로 따지면 12.2%, 그 중에서 재외국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491명,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3명, 학생부 종합이 10명, 그 다음에 수능으로 1명, 기타가 2명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 3명이 선발이 되어졌다는 점, 이 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150명이 합격했고 150명 전체가 다 재외국민 전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강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양대학교는 416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 414명이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이 되고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은 없습니다. 논술에서 1명, 수능에서 1명입니다. 중앙대학교는 301명 중에 재외국민 전형이 297명이고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명 정도가 선발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고, 중앙대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를 뺀다면 연세대, 성균관대학교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좀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어느 대학이 유리하다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 핀포인트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 고등학교의 유형, 여러 가지 활동 지표의 가능성 등등등을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과 전형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식이나 평가의 방식들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두루뭉실하게 준비하시게 되면 나중에 막상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쓸만한 대학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희대부터 세종대학교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453명을 선발하고 재외국민 전형 중에서 450명을 선발해요. 그리고 자, 특기자 전형에서 1명, 수능에서 1명, 기타에서 1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자, 유리한 대학은 이화여대죠. 이화여대는 162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서 재외국민의 선발 인원이 146명이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15명이에요. 연세대 못지않게 유리한 대학이 바로 이화여대다. 이화여대는 특히 아시는 것처럼 어학 특기자 전형이나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나 과학 특기자 전형에서 대부분 공인어학 성적이나 SAT나 ACT나 AP 성적이 다 반영이 되고 공인어학 성적도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명 선발이 이루어졌고 신입대, 건국대에서는 해외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명, 홍익대학교는 특기자 전형에서 1명이 뽑혔고 숙명여대, 세종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명이 선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대학들 중에서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데는 어디냐 이러면 첫 번째는 단연코 이화여대, 두 번째는 한국외대나 숙명여대나 세종대 정도가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물론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게 나에게 다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과연 나에게 유리한가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인문계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주로 뽑히는가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선발 뽑히는가 두 번째는 해당 대학의 학과 중에서 주로 해외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과 학과는 어디인가 요거를 깊이 있게 보셔야지 무조건 이화에 대해서 많이 뽑는다 한국에 대해서 많이 뽑는다 숙명여대나 아니면 세종대의 선발 비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송실대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송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4명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특기자 전형에서 20명이죠. 아시는 것처럼 어학 특기자 전형 다시 말하면 토플과 같은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는 어학 특기자 전형이 사실상 서울권에 있는 대학은 이화여대하고 국민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는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해외고 학생들의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20명이 선발이 되어졌고 해외고 학생들에게는 국민대 이화여대가 매우 유리한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기대, 광운대, 성신여대, 서울여대는 해외고 학생들의 비율이 없고요. 동덕여대가 3명의 전년도에 합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는 2명이 합격이 됐고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에서는 1명이 합격이 되어졌는데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해외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이고 유리한 전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6명이 합격이 되어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에서 1명, 인하대 특기자 전형에서 1명이기 때문에 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거를 생각할 때 해외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이 많지 않구나. 해외고 학생들 많이 안 뽑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선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해외고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입학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사실상 없어졌죠. 예전에는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전형들이 많았고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전형들이 많았고 공인어학 성적들을 대부분 다 반영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국내 대학으로 유턴하는 게 국내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유리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해외고 졸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원자가 많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사실상 재외국민 3년이나 10년 특례를 제외하고 나면 해외고 학생들의 지원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적다. 요 뒷면에는 해외고 학생들의 지원 인원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명, 4명, 3명, 6명 정도의 인원은 의미가 있는 인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를 보시게 되어지면 뭐를 쉽게 참고하실 수 있냐면 내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과연 어느 대학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해외고 학생들이 선발이 이루어지는 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중에서 해외고 학생들이 선발하는 전형과 대학, 또 어학특기자 전형 또는 기타 전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느 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단국대부터 수원대학교를 보시면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가천대, 경기대, 인천대, 카톨릭대 등이 사실은 해외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6명을 뽑고 있고 인천대학교는 자기 추천 전형에서 7명,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에서 2명을 선발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수능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꽤 많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 중에서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또는 치대를 가고 싶어.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외국에서 높은 성취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수능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어찌 보면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가 그리고 국내로 대학을 다시 들어올 거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수능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원서 지원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방대학과 캠퍼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1명을 선발해요. 특히 연세대학교 미래가 해외고 졸업자에게 매우 유리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1명.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실기실적 전형, 미래인재 전형에서 18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세종도 연세대학교 미래 못지않게 해외고 학생들이 많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실제 많이 합격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광복대 그로컬에서 1명,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 특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에서 7명,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한동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을 의미하겠죠.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54명이 선발이 되어졌고, 한림대학교는 교과에서 2명, 종합에서 4명, 그 다음에 특기자에서 15명인데 한림대학교도 어학 특기자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공인어학 성적이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이 가능하고 어학 특기자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에서는 당연히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성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8명을 선발했는데 우성대학교 솔브리지 경영학과가 있죠. 특히 이 경영학과가 나름대로 우수성이 많이 인정이 되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고 졸업자들이 많이 원서 지원을 합니다.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7명, 영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2명,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는 교과에서 4명, 조선대학교 교과에서 2명,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종합에서 1명이고 수능 성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지방공립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립대에서는 경북대학교는 68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서 66명이 재외국민 전형이고 교과 종합 특기자 논술 전형에서 해외고 학생들의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자, 충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명, 종합 전형에서 2명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전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3명이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들 2명, 1명, 3명, 1명, 2명인데 지금 보는 이 모든 대학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 의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충남대 의대, 충북대 의대, 전북대, 전남대 의대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시로 해서 수능 성적으로 합격하는 해외고 학생들의 비율도 존재합니다. 자, 카이스트와 산업기술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학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은 카이스트와 포스텍이죠.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는 수시원서 지원 6회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카이스트는 해외고 졸업자 전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1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포스텍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요번에 이제 신설이 되어진 대학교, 그쵸? 킨테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명을 선발했고, 유니스트, 다시 말해서 울산과학기술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명을 선발했고, 유니스트나 카이스트의 장점은 수시원서 접수 6회에서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육대학을 보시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의 교육대학의 합격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7명을 선발했는데 재외국민 전형으로만 7명을 선발했어요. 교과 종합 특기자 논술 전형이었고, 경인교대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한발 선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교육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불리하시죠. 재외국민 전형으로 원서를 쓰신다 그러면 서울교대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2022학년도 국내 대학 선발 인원과 선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표는 제출 서류와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아마 오늘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고도 졸업하고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들었었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 선발하는 전형 또는 몇 명을 선발하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실 필요도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핀포인트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IB 디플로마의 학교인지 아니면 A레벨의 학교인지 또 AP가 가능한 학교인지 아니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그냥 로컬인지의 특징에 따라서 또는 내가 학생부 대체서식에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표준학력 지표가 어디인 것까지인지 이걸 가지고서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적합한 대학과 전형을 미리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하셔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의 폭이 넓게 퍼져 있고 전형의 폭이 넓기 때문에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 시작하는 나중에 가서 막상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갈 만한 대학이 없다. 합격 가능한 대학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별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합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